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어느덧 수능도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2021학년도 전남 수능 성적을 살펴보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 내용과 함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 의회 이광일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지난달에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해서 도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죠. 예. 네,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 질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내용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능 성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전남 수능 성적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재 전남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지난 2021학년도 전남 지역 고3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 분석 자료를 보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1학년도 수능 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국어는 16위, 수학 가는 17위, 수학 나는 16위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전국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좀. 전남의 표준 점수 평균 국어, 수학하, 수학 나는 92.5점으로 서울 102.0보다 제주 101.7보다 광주 97.0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 수능 성적은 2019학년도에는 93.5, 2020학년도에는 93.0을 기록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92.5점으로 하락하면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하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가 큰 것이 현실인데요. 네.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전남 전국 수능 성적 표준 점수 비교표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석차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를 보았는데요. 국어 점수가 19학년도에는 석차가 16위, 그리고 20년도에는 15위, 21년도에는 1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수학 가를 보니까 3년간 계속 17위였어요. 그리고 수학 나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16위였다가 20년도에는 많이 올랐어요. 14위로 올랐다가 다시 21학년도에는 16위로 떨어졌습니다. 자료 출처는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해 줬고요.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재학생 대비 표준점수 자료입니다. 시도별 수능 원래는 표준점수 평균만을 공개하는데요. 순위를 정해서는 발표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좀 발표를 했네요. 네,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요. 전남의 실력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들의 낮은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낮은 이유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전남의 대부분의 학생은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었고요. 내신 성적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은 반면에 수능에 대한 관심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 포함해서 다수의 대학에서 수시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하거나 낮추고 있어서 수시로 지나가는 그 학생 입장에서 수능에 대한 관심도가 역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의 그 진학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높았고요. 네. 그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높은 재학생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시기별 대학 진학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수시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률이 90.7%를 차지했고요. 정시는 9.3%밖에 안 돼요. 네. 진학률을 보면 87.59%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1학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가 90.5%, 그리고 정시가 9.5%, 진학률은 87.2%였고요. 22학년도를 보면 수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90.9%, 그리고 정시가 9.1%, 진학률은
87.66%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수능 표준 점수가 하락하고 있음도 잠시 후에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타 시도 대비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형성하고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었고요. 그렇지 못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이 표는 17개 시도 수능 표준 점수 평균 변화도인데요. 2016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분석표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글씨가 잘 적어서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땐 간에 전남이 아주 낮게 나타남을 여기에서 이 표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은 수시 진학률이 높아서 수능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낮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낮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또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농어촌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도시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전남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환경 비교, 전남 교육 백서를 제가 봤더니요. 네. 시 지역은 26.2%, 읍 지역은 21.7%, 비언 지역은 41.9%, 도서벽지 지역은 0.2%에 분포해서 읍면 지역 학교 수가 전체 대비 73.8%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요. 고등학교 기준 2018년 9개 6.3%에서 21학년도에는 17개 학교 11.8%로 증가하고 있었고요. 지역별 수능 격차를 비교해 보니까 표를 좀 저희가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처럼 도서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의 수능 표준 점수 평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표준 점수 분포인데요. 읍면 지역이 확연히 다릅니다. 국어 평균 93.7, 표준 편차는 20.0, 수학가는 91.6, 표준 편차 20.0, 수학나 96.2, 표준 편차는 18.6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 3년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수업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거의 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혼란도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전남 지역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격차 문제가 심화됐었나요?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에 유례없는 원격 수업 지속으로 발생한 학습 격차 그리고 학력 저하가 심화됐습니다. 대입 수능 모의평가 성적 분석 결과 국영수 등 주요 영역에서 중위권 규모가 줄고 상위권은 약간 늘고 하위권은 크게 늘어나는 학력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 때문에 심하게 드러났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을 해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부족한 점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자기관리 역량을 발휘해서인지 성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교사들의 피드백 영향을 많이 받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렇지 못해서 성적이 떨어져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격차 문제가 확연히 심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지속되다 보니까 학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 같고요. 또 앞서 이야기 나눠본 것처럼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력이 약화 현상이 발생하면요. 학생들이 점점 더 전남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학교 교육력에 대한 약화는 곧 20대, 30대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이게 지역의 변화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한 해
우리 전남에서 4,631명이 교육을 이유로 전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이유로 떠난 인구도 4,399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남의 교육력을 높여 젊은 청년들이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우리가 좀 제시를 해야 된다. 네.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능 성적 향상을 포함해서 전남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2년간 교육위원을 하면서 올해 6월 31일까지 제가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잘 아는데요. 공부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고,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수능 레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적응도 향상을 위해서 전남형 J-파이널 수능 모의고사를 자체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요. 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능 문항 출제 연수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출제 및 검토위원 추천과 연수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우리 대도시 목포, 여수, 나주, 광양 5개 지역에 구축을 해서 초,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습 상담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및 학업 설계를 지원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와 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 및 학습 상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목별 온라인 튜터닝 제도인 교사 지원단 활용 온라인 학습 멘토링을 통해서 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간다는 전략을 실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남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학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마련하는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수능 성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국민권익위에서 해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 의원님께서는 전남교육청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도정 질의를 하셨는데 네. 이 부분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전남도 교육청이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본다면 많이 하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1년 기간 종합 청렴도 점수가 7.35점에서 8.3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21학년도 시도 교육청 종합 청렴도 순위는 전남이 대전하고 4등급, 그래서 세종시는 5등급으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청렴도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교육감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네. 한 번 하더라도 이건 아웃을 시켜야 된다. 이런 철저한 청렴도 상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청렴도가 하락이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사기가 우선 떨어지겠죠. 네. 그 사기가 떨어지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청렴도는 꼭 우리 교육 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 우리 학부모 또 외부 요인들이 학생들 공부하는데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능력껏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종합 청렴도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이후로부터 우리 전남도 교육청에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2년간 교육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렴도 하락에 엄청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제가 항상
그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선 방안을 우리 도교육청이 내놓았는데요. 그 동안에 그 한 번 있었던 그 부패 사건 때문에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청렴도 하락이 꼴찌는 아닙니다. 네. 그 마지막 5등급까지가 있는데 4등급까지 떨어졌던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 교육청이 그 확고한 그 한 번 범죄 행위가 일어나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바로 아웃시키는 이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해서 이 청렴도를 높이는 이 방안들로 지금 많이 그 활성화를 좀 시키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 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교시 조기 등교와 또 야간 자율학습 부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질의하신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18일 전남도의회 제366회 임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도정지를 통해서 전남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영교시 조기 등교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등의 부활이 성적 향상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다는 데 대해서 더 큰 피해와 파행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 기조 수정을 촉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실패한 교육 정책으로서 시간 대비 학습 효과가 매우 떨어져서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전남교육 대전환과 미래 교육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 네. 개선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과 함께 전남 교육 현황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께서도 도의회사나 의원 연구단체인 찾아가는 전남교육정책연구회 회원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회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현장에 찾아가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교육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12명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그 연구 단체입니다. 네. 지난 7일 날 순천, 광양, 여수의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에 가서 의견 청취를 하면서 의회에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현지 방문을 다녀왔는데요. 네. 전남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지역 일자리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향후 직업계 고등학교 지역 일자리 연계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입법을 저희 의회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현지 활동들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도의회에서도 연구회를 구성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요. 그 전남 교육은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전남 교육 대전환이라는 그 방향과 비전을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통해서 전남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학생들이 그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과 무엇보다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나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교육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교육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금 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밝은 전남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